몰아내자! 사법적폐 몰아내자! 사법적폐 몰아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루어졌다는 판사 뒷조사나 재판 거래 의혹. 이런 의혹이 불거진 뒤 서초동 법조타운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기울어진 대법원의 저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의향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당시 재판 거래 문건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법원 게시판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사들의 글이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막을 올린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를 약속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수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빗장을 걸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인 법원의 협조를 구해 증거자료를 받아보라는 사유부터 자료가 없을 것 같다,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의 영장 기각률은 90%에 육박합니다. 과거 어떤 수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기각률입니다. 검찰이 발목 잡힌 사이 압수 대상 자료를 통째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차관급 고위 법관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벌인 일입니다. 결국 검찰과 법원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죄가 되지 않으니 영장을 내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제19 감싸기 논란 속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향이 다른 판사를 뒷조사한다는 의혹은 믿기 어려운 사법농단의 정황으로 점차 굳어져만 갔습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대법관 등을 모아놓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같은 당시 정권의 실세 앞에서 대법관들은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그림자는 여기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자 최 씨의 측근이었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의 개인 소송까지 대법원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제 이번 사태의 중심축을 이룬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법관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나아가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시선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당장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재판부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국민들의 어떤 의심이나 의문점들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적어도 그런 절차적인 외양을 갖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법원의 입장에서도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례 없는 수사가 자칫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재판 자체를 문제 삼고 수사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지 않을까,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자칫하면 교각사루에 우를 범할 수 있다.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 그 자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의 독립은 훼손되어선 안 될 겁니다. 다만 사법부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만을 따른다는 사회적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과오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했습니다. 믿음을 되찾는 것 또한 사법부의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